너희들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 애들도 많이 자랐구나. 모두가 많이 달라졌죠? 정말이야. 달라져도 이만저만 달라진 게 아니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에서부터 나라 안 구석구석에까지 두루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역상사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좀 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민 총생산 1,0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게 돼서 1980년에 세계 30위 정도이던 경제력이 지금은 20위권 안에 상위 중진국으로 뛰어올랐고 90년대 후반에 가면 선진 경제권으로 진입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국내에 계실 때는 물가가 40% 이상으로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고질적인 인플레에 허덕였더랬는데 82년 이후로는 완전히 한자리 물가 시대로 정착을 했습니다. 물가를 잡고 보니 경제 성장도 제대로 되고 국민들의 인플레 심리가 가라앉고 보니 저축을 많이 하게 됐죠. 20% 선에 머물던 국내 저축률이 33% 선으로 높아졌고 국제 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게 돼서 우리 경제가 제 힘으로 성장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실 지난 6년은 눈부시게 변화하고 피와 땀으로 발전하는 시기였고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첨단 한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수출 구조 역시 기술 집약형으로 선진화가 돼서 단순한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 상품이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기술 집약 제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에는 전화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귀했지. 근데 지금은 전화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전화 보급률 100%라니. 참 지하철도 잘 돼 있더라. 네, 선진국에 못지않은 지하철 시대가 서울과 부산에 열려 있습니다. 도로도 거의 포장이 다 됐더구만. 게다가 6년 연속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나던 해는 유례 없는 흉년이 겹쳐서 2중 3중의 고통을 겪었더랬는데 그 후로다가 한 해도 빠짐없이 풍년이 들었다니. 이제 기계로 농사짓고 양식업도 목장식으로 되어서 농어촌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내실 성장의 성과로 복지사회 건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얘 중앙청 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옮겨 세운 거야. 참 그런 착안을 했다니 아주 대견한 일이야. 네, 문화예술의 진흥이 두드러집니다. 국정의 4대 지표의 하나로 삼아 모두가 힘쓰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율과 개방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이고 활달한 생활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은 국토분단이란 현실이야. 그래도 85년 가을에 남북한 고향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한 것은 우리의 평화통일 의지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측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도록 촉구하셨죠.
한편 대통령께서는 강력한 단임 의지를 보임으로써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정상외교를 통해 한미 간의 동반자 관계를 재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설린 관계의 기틀을 붙였고요. 외교의 선진 다변화를 이룩했습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아 경기 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정말 놀랐구나. 세계의 눈과 귀를 서울에 모으면서 그야말로 신화적인 성과를 거두었구나. 훌륭한 국민만이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다는 말이 있지. 이제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힘써 나간다면 선진적 문제없어. 문제없습니다.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 그때 바로 선진조국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농촌 젊은이는 고향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농촌을 지키기 위해 영농교육을 받으러 차에 오릅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땅, 영광굴비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젊은 영농 후계자들이 7일간의 교육을 받게 될 경기도 안성의 농협지도자 교육원입니다. 서로의 영농 경험을 살려 나누는 열띤 토의. 남들이 쉽게 이익을 얻는 데 따르지 말고 자기 나름의 영농으로 과잉 생산을 막자고 역설도 합니다. 내 고장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한데 모인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입니다. 보다 나은 밝은 농촌, 선진국의 농촌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과학영농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 몸을 태워 농촌을 밝힐 농어촌 후계자들. 7일간의 교육은 끝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연천, 영광, 상주 서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약합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영광의 한융석 씨의 농장입니다. 여느 농촌 젊은이들처럼 한 청년도 도시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자 농촌 지도소에 근무하던 아내의 권고로 다시 농촌에 뿌리를 내리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목초지가 10,000평이 넘고 젖소 35두, 돼지 150두, 어엿한 농장주가 됐습니다. 정부의 고무적인 농어촌 육성책에 큰 힘을 입은 것입니다. 한 씨는 오늘도 기획영농을 위해 일지를 적습니다. 경상북도 상주 산깃을 척박한 땅에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만들어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있는 김옥균 씨. 한때 도시에서의 방황을 청산하고 긍지와 자부심에 찬 농촌 생활을 편지에 담아
교육원 동지 김도환 씨에게 띄웁니다. 경기도 연천의 김도환 씨는 농촌 지도 봉사자로서 군내 각 지역을 다니며 농업 교육과 농기계 수리 등 봉사하느라 해가 떨어져서야 집에 오는 게 일과가 됐습니다. 집에 오면 무엇보다 농민들의 상담 편지를 받아보는 게 가장 반가운 일이며 오늘은 교육 동기생 한용석 씨의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얼마 되지 않는 논밭을 일구느라 손발이 부러뜨도록 고생만 하였지요. 소득은 없고 남의 농사 흉내만 내는 시기의 허송 세월을 이겨내지 못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늦가을 무렵 훌쩍 보찜을 싸가지고 낯선 땅 대구에 나갔지만 기다리고 맞아주는이 없는 타향에서 흙이진 배를 채우기가 너무도 막연했습니다. 생각하면 지옥 같은 5년에 어떻게 보냈는지 소름이 끼쳐옵니다. 견디다 못해 다시 찾은 것이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정말 저에게는 어머니의 품 같았습니다. 그 후 5년 저는 뼈를 깎는 고통과 한숨 속에 맞이한 풍흉의 세월을 지내오면서 눈물로 취득한 1급 원의 기내 의사 자격을 훈장처럼 소중히 여기며 제철이 따로 없는 전천후 농업을 이렇게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랑스럽게 경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우도 5마리 정도 늘리고 하우스도 1000평 정도로 확장하여 지난 연말 우리 장목반에서 결의한 대로 청리농협을 통해 멋지게 전량을 대구공 환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앞장을 설 계획입니다. 김영, 좀 더 가까이 사신다면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탐스러운 겨울 딸기를 한 상자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젊은이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뿌리이며 고향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굳건하고 튼튼해야 우리 모두가 함께 번영과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의 발전은 나라의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이들 영농 후계자들의 꿈은 바로 우리 모두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어느 가정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쏟아버리고 넘쳐 흐르는 더운 물, 풍족한 쓰임새, 좋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이 이렇게 낭비가 지나쳐서야 되겠습니까? 꼭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죠. 자라나는 이 새들이 더욱 아까운 줄 모르고 물쓰듯하는 버릇이 몸에 배일까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꼭 어려웠던 어제를 생각해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에너지 생활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땔감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장터는 나무찜 장수가 큰 몫을 차지했고 연탄이 땔감의 주종이 되면서는 그래도 형편이 많이 나아진 셈이죠. 이제 바야흐로 화력 좋고 그지없이 편리한 도시가스 연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본 외화로 수입해야 되는데 아무리 석유값이 떨어졌다 하지만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에너지 절약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디어나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의 낭비를 막고 연리용 효율을 개선해 나가자는데 참 뜻이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태양열을 이용한 우체국입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직장에서 절약의 지혜를 짜내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